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10인 기업의 사망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 괜찮을까요? 현재까지로 보면요. 그 회사 풍비박산 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고가 난 업체는요. 부산의 한 폐알루미늄 수거 처리업체입니다. 이 업체는요. 상시 근로자가 10명이에요. 그러면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범위가 늘어났잖아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여기는 10인 이상 사업장이니까 처벌 대상입니다. 그럼 처벌을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1년 이상 징역 또는 개인은요 10억 원 이하 벌금이고요. 법인도 벌금을 냅니다. 50억 원 이하. 여기는 지금 사망사고가 났거든요. 다치거나 질병이 걸린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 업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게다가 10인 이 사업장에 말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예방 정비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이거 말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장이 얼마나 제거 노력을 했느냐 이거거든요. 여러분 사장이 위험 제거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이게 평가할 수 있는 수치입니까? 누구나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러면 직원들이 나머지 남아있는 직원들이 사장을 포함해서 9명이겠죠. 그 직원들이 진술에 의해서 지금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위험 제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 말만 나온다고 하면요.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풍비박산 납니다. 1년 이상 징역을 가요. 그러면 그 회사가 계속 존속할 수 있을까요? 거의 존속 불가능할 겁니다. 게다가 개인에게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에요. 여러분 지금 10인 미만 내지는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개인이 10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 말입니다. 코로나19 때부터 빚으로 연명해온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10억 원 이하 벌금을 때렸을 때 감당하기 어렵겠죠. 게다가 법인도 때립니다.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때립니다. 당연히 법인도 못 냅니다. 대부분이 말입니다. 요즘 기업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대출로 넘어가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돈 빌려서 연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사망사고는요. 그 기업이 그냥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그 회사 풍비박산 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그 정도로 말입니다. 풍비박산은 이제 시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와 진짜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오죽했으면 국회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몰렸거든요. 중소기업인들이 얼마나 몰렸나 하면요. 3,500명이 몰렸어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유예해달라 하고 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눈 있으면 나와서 봐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사업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사업을 하지 않고 말입니다. 규탄 대회에 참여한다는 자체가 창피하지만 나가기는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지금 5인 이상 49인 지금 기업만 하더라도 71만 2697개입니다.
예, 앞으로 말입니다. 진짜 많은 그런 기업들이 무너질 겁니다. 최저임금 약간 올리는 건 저는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입니다. 71만 2,697명 7개잖아요.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8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자영업자도 26만 4,908명이에요. 그러면 이 71만 2,697개의 사장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장님들은 무조건 5인 미만으로 바꾸려고 할 겁니다. 5인 미만으로. 5인 미만으로 바꾸려고 하면요. 이게 나머지는 다 내보내야 돼요. 나머지는. 지금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최저임금 41.6%를 올려서 진짜 자영업자들이 버티다 결국은 20년 30년 일하던 사람 내보냈거든요. 예, 실제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요. 또 내보내야 돼요. 또 내보내야 되는 그런 사태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인들이 이렇게까지 몰려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절박한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국회에 3,500명이 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사장님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것은요. 유사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유사 이래.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요. 아마 여러분도 느껴지실 거예요. 국회의원들 자기 월급 올리는 데는 혈안이 돼서 올리고요. 자기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자기가 권력을 잡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고 방탄을 하고 거짓말하고 그런데 정작 국민이 진짜 고통스럽다 하는데도 나 몰라라예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책임 방기입니다. 아니 그들 왜 세금 받나요? 저는 세금 다 뺏어다가요. 이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받는 사람 변호사비로 써야 됩니다. 그게 더 온당한 것 같아요. 왜 국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면 이 정도까지 될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대한민국이 정말 큰일 났구나. 대한민국은 이제 무너질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니 회사에서 공장을 돌려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빼곡히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 절박함이 지금 현장에 엄청나게 묻어난다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국회의원의 나라죠. 국민의 나라가 아닙니다. 말은 국민의 나라고 말은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주권은요. 국민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고요. 국민들은 그들에 의해서 노예처럼 저는 취급당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예처럼 취급당한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기들 멋대로 법안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멋대로 따르라고 하죠. 그게 말입니다. 독재예요. 국회 독재, 의회 독재 들어보셨습니까? 국회 독재, 의회 독재가 그만큼 지금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어느 국회의원도 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인들이 이렇게까지 난리를 친다는 것 저는 인식도 못한다고 봅니다. 어느 국회의원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최악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갈라치기도 갈라치기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무너진 거지만 지금처럼
현장을 외면하잖아요. 현장을 외면하는 것은요, 결국 나라가 최악의 수순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느껴지실 겁니다. 예, 최악의 수순으로 간다는 게 저는 그것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후손들은 뭐 우리야 그렇게 간다. 뭐 당할 대로 당해봤으니까 또 당하지 뭐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 후손들은 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발 제발 현장을 보고 현장의 아픔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말입니다. 대통령실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도. 왜 책임이 있느냐. 현장 중심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해결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장 중심으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다.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지금 구속될까 벌벌 떨면서 일을 한다. 이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